오늘 소개해드릴 tango 음악가 카를로스 디살리는 피아니스트이자 1950년대 명실공히 최고의 악단으로 사랑받은 디살리 악단의 지휘자이자 작곡가로 엘 세뇨르 델 tango, 탱고의 신사라는 애칭으로 불렸습니다. 1903년 1월 7일 카를로스 디살리는 아르헨티나 남부의 휴양도시 바이아 블랑카에서 총포상을 하던 이탈리아 이민자 미겔 디살리와 세라피나 루소마노의 8번째 아이로 태어납니다.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부모는 전통에 따라 까예타노 디살리라는 세례명을 주지만 그는 나중에 카를로스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외할아버지가 테너 가수였던 덕분인지 디살리 가족에게 음악은 삶이었습니다. 형 도밍고 디살리는 바이아 블랑카에 있는 음악원의 선생님이었는데요. 카를로스 디살리도 그의 형이 가르치고 있는 음악원에서 피아노로 클래식 음악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형 니콜라스는 유명한 바리톤으로, 동생 로크는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16년 아버지의 총포 가게에서 일하던 디살리는 사고로 눈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후 그는 평생 어두운 안경을 쓰고 살아가야 했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의 사진은 모두 검은 안경을 낀 모습입니다. 부상에서 회복한 직후 13살의 어린 디살리는 바이아 블랑카를 서둘러 떠납니다. 여행 중이던 음악가들과 함께 탱고를 포함한 대중음악을 연주하며 여러 지방을 순회하다 대평원인 산타로사에 정착하게 됩니다. 아마도 바닷가가 아닌 대평야의 풍경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나 봅니다. 그는 2년 동안 영화관의 무성 영화들을 반주하기도 하고 클럽에서 피아노를 치며 시간을 보내는데요. 이때 연주하던 초기 탱고 곡들이 그를 tango 음악가의 길로 이끌어가게 되나 봅니다. 1919년 그는 바이아 블랑카로 돌아와 카페 익스프레스, 카페 모카에서 연주하며 자신의 첫 오케스트라를 결성하게 되는데요. 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동안 라팜파, 꼬르도바, 멘도사, 산후안, 살타 지방에서 순회 공연을 하며 그 바탕을 다지게 되죠. 1923년 동생 로케와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디살리는 여러 오케스트라에 합류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안셀모 아이에타의 멤버로 활동하기도 하고 페드로 가스티쇼의 악단에서 연주하기도 합니다. 카바레 상클레어에서 객원 연주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1926년 바이올린 연주자 호세 페르코라의 추천으로 오스발도 프레세도의 오케스트라에 입단하게 됩니다. 프레세도 악단을 만나 활동하던 시기에서부터 뚜렷해진 그의 멜로디컬한 특징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죠. 프레세도는 좋은 친구일 뿐만 아니라 디살리의 음악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1927년경에 작곡한 곡 비에호 밀롱게로를 프레세도에게 헌정하기도 하죠. 1927년 말 그는 바이올린의 세르자 긴조, 반도네온의 티토 란돈, 베이스의 아돌포 크라우스를 영입하면서 자신의 오케스트라 티피카를 결성합니다. 이 오케스트라와 함께 라디오 쇼뿐만 아니라 클럽에서 라이브를 연주하고 RC의 빅토르 레이블의 음반을 내게 됩니다. 산티아고 데빈, 에르네스토 파마, 에르난도 디아스와 함께 녹음을 했는데요. 이 가수들은 공연 중에 짧은 후렴구를 부르는 데만 고용되었고 연주자들과는 달리 오케스트라 단원이라기보다는 객원으로 활동한 것이었습니다. 1930년 카페 엘제르미날에서 공연 중 무대에서 어두운 안경을 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카페 주인과 큰 말다툼을 하게 됩니다. 화가 난 디살리는 즉시 그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바이아 블랑카로 돌아가 버리죠. 라센트랄 클럽에서 공연을 하며 지내게 되는데요. 1934년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케스트라를 떠나 산타페 지방의 로사리오로 옮겨 반도네온 연주자 후안 캄바레리, 바이올린 연주자 알베르토 사이키에비치, 가수 로베르토 피에리와 함께 작은 밴드로 활동하며 지내기도 하죠. 그동안 그의 오케스트라는 그가 없이 계속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름도 오르케스타 노벨로 바꾸게 됩니다. 1938년 말 디살리는 오케스트라를 재편성하고 그 이듬해 1월 라디오 엘문도에서 데뷔하게 됩니다. 이때 운명의 가수 로베르토 루피노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환상의 조합은 대표곡 꼬라송과 함께 빅토르 녹음 스튜디오에서 음반을 남기게 되죠. 바이올린 3개, 반도네온 3개, 더블 베이스, 피아노 등 전형적인 오케스트라와 함께 했는데요. 그 당시 유행했던 빠른 비트를 거부하고 서정적인 멜로디,
부드러운 루피노의 목소리가 그의 스타일을 명확하게 정의하게 됩니다. 엘 레이 델 꼼파스의 성공이 30년대 말 오케스트라의 스타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면 엘 세뇨르 델 땅고는 새로운 멜로디의 차원에 들어서게 만들어주죠. 전형적인 밀롱게로 스타일의 악센트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선율적이고 사정적인 그의 음악은 땅고 황금기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됩니다. 디살리와 루피노는 트리스테사 마리나라는 시대의 명곡을 남기기도 하는데요. 디살리의 성공은 웅장했고 대중적인 갈채는 1950년대 그를 최고의 악단으로 손꼽히게 만들었습니다. 디살리는 친하게 지내기 쉬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괴팍하고 내성적이며 완벽주의자로 묘사되고는 하죠. 그의 괴짜 같은 성격 때문에 그의 이름을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불운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1949년에 그의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그를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디살리는 1953년 병이 심해져 은퇴를 할 때까지 녹음 작업을 계속하죠. 이때 루피노, 듀란, 포데스타, 세르파 등 아름다운 목소리의 가수들이 디살리와 함께하죠. 1959년 3월 8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보다 델 라노스 클럽에서 마지막 콘서트를 이끌게 되고요. 1960년 1월 12일에 질병으로 마감합니다. PC의 원픽 디살리의 명곡들 가운데 제가 추천하는 탱고곡은 바이아 블랑카입니다. 디살리의 고향이기도 했던 휴양도시 바이아 블랑카는 평화로운 바닷가 마을을 떠올리게 하는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특징이죠. 그가 인생의 막바지에서 가장 그리워했던 것은 어릴 적 떠나왔던 고향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이 곡에 저의 가장 사랑하는 댄서 치초가 초기 파트너였던 루실라와 공연한 영상을 추천해 드릴게요. 2004년 처음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 아름다운 밀롱가 까닝에서 수백 명의 밀롱게로들이 춤추는 모습은 탱고 초보인 저에게 아직도 잊지 못할 명장면으로 기억됩니다. 수백 명의 밀롱게로들이 같은 곡에 춤을 추고 있는데 꼭 다른 시공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댄서가 있었어요. 바로 치초였어요. 다른 이들과는 다른 음악을 듣고 있는 것처럼 그의 음악 해석은 초보인 저에게 남다르게 느껴졌죠. 밀롱가에서 누군가 춤 신청을 하면 거절하고 그가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더 행복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의 영상에서 그의 음악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 땅고 음악가는 아니발 트로일로입니다. 천재적인 재능으로 땅고의 4대 악단에 꼽히는 트로일로는 피아졸라에게 큰 영향을 끼친 음악가죠.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